필러를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부위, 유독 이 부위에 하면 부작용이 많다, 이런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부위는 필러가 잘 이동하기도 하고 안정화가 잘 안 돼서요, 필러가 이동하면서 지속성도 오래가지 않고요, 멍도 잘 드는 부위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위에 필러를 잘못 맞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 측에서 그냥 기다려보세요, 원래 필러 맞으면 이래요 라고 얘기를 듣고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필러 부위 세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러를 추천하지 않는 부위 첫 번째는 이마 필러입니다. 이마 부위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지방층도 거의 없습니다. 지방층이 적다는 것은 필러를 넣었을 때 필러를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약해서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건데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마가 굉장히 피부가 얇습니다. 예를 들면 손바닥 아래는 부드러운 피부 지방층이 쿠션처럼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는 딱딱한 뼈 위에 정말 얇은 피부 한 겹이 바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넣었을 때 마치 종이 위에 뭔가를 놓은 것처럼 움직이기 쉽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러가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이동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고 출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마 필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필러를 엄청 추천드리고 싶은 부위는 아니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잘 주입해준다면 얼마든지 예쁘고 움직이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마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지방층도 없다 보니 잘 움직이기 쉬운데 좀 더 단단하고 점도가 좋은 필러를 쓰게 되면 피부의 밀착력이 좋아지면서 고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움직이는 필러의 특성은 최소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필러 자체를 굉장히 깊게 주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그리고 그 밑에 지방층, 근육층, 그리고 제일 밑에 뼈가 받쳐주는 형태인데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도 굉장히 두껍고 볼륨을 많이 채워야 되다 보니 좀 진피층이나 지방층 에도 약간의 필러를 넣어도 되는데요. 이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워낙 얇아서 가장 밑에 뼈 위에 바로 밀착시켜주는 게 가장 예쁘고 안정적으로 이동하지 않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마는 이렇게 피부도 얇은데 눈에서부터 올라가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필러가 들어가면서 괴사나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도 혈관을 피해서 가장 안쪽에 뼈의 위로 들어가는 게 필러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러를 넣을 때 한 번에 왕창 쭉쭉 넣게 되면 특정 부위만 불룩하게 튀어나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소량을 균일한 양으로 카페트를 깔듯이 층층이 쌓아주는 느낌으로 채워주는 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주름이 가장 자글자글 많이 생기는 부위는 어딘지 아세요? 바로 눈밑입니다. 그만큼 눈밑의 피부 자체가 얇다는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눈을 자주 비비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 메이크업을 매일같이 하는 경우는 자극이 그만큼 많다 보니 피부도 더 빨리 탄력을 잃고 더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빨리 얇아지게 되면 혈관이 비쳐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특히 30대 후반, 40대가 되시면 눈밑 피부도 얇아지고 눈밑 꺼짐도 동반이 되면서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크서클은 그만큼 눈밑 피부가 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피부에 특히나 필러를 넣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틴들 현상인데요. 눈밑은 피부가 얇으니 필러가 얇은 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히알루로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빛이 투과되면서 좀 파랗게 비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 밑에 넣은 필러가 이렇게 보이는 걸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틴들 현상이 생기면 눈이 멍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밑이 건강해 보이고 환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싶어서 넣은 시술인데 오히려 눈이 파랗게 보이면서 퀭해 보이고 피로해 보여서 불만을 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했던 시술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그 이유는 필러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나 히알루로산 필러가 수분을 머금게 되고 우리가 원래 꺼짐을 채우기 위해서 예쁘게 넣어줬던 높이보다 더 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눈 위로 튀어나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밑이 볼록해 보일 수도 있고 양쪽에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붓기 때문에 눈이 더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필러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려고 했던 목적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외에도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눈밑 필러를 조심스럽게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양쪽에 어느 쪽이 눈밑 필러가 더 예쁘게 차오를 것 같은지 상상해보세요. 이쪽분이 좀 더 젊어서 약간 더 잘 차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연령을 짐작할 수 있긴 한데요. 눈만 봤을 때 아무래도 탄력이 더 있고 잔주름이 없는 왼쪽 분이 필러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가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물코랑 부위에 내 손가락으로 꼭 피부를 아래 방향으로 눌러본다거나 위로 살짝 들어 올려보시면 보통은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올라온 속도가 느리거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은 필러를 넣어도 볼륨이 잘 차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거나 피부가 얇고 주름도 있는데 눈밑 꺼짐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눈밑 지방이 뿔뚝하게 동그랗게 잡혀 있는 경우, 피부가 굉장히 늘어지면서 잔주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필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케이스라면 저는 처음부터 그냥 수술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나 두려움이 크다 보니 많은 개선을 원하지 않아도 필러나 다른 뭔가 채우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필러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뒤에서 한 번 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부위는 팔자주름입니다. 먼저 팔자주름은 움직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웃거나 말하거나 밥을 먹을 때 그런 입 주변의 근육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쉽게 생기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 부위는 얼굴 표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필러를 예쁘게 넣어도 특성상 다른 부위로 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 조직을 보면 특정 부위는 지방이 계속 꺼져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필러가 얇아진 피부 위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웃거나 어떤 각도에서 볼 때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필러가 이동하면서 팔자주름을 더 깊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필러가 제자리에서 팔자 꺼진 부위를 메꿔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자가 더 깊어 보이게 강조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시술이 오히려 팔자주름을 더 심하고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필러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기독 수술을 한다거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필러처럼 볼륨감을 올려주는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수술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콜라겐 주사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콜라겐 주사는 피부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물질을 주입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콜라겐은 우리의 피부, 몸,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콜라겐이 많이 있으면 탄력도 탄탄하고 주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는데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탄력도 떨어지면서 흐물거리고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겐을 보충해주면서 다시 탄탄해지고 주름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에 콜라겐 주사를 맞게 되면 주름 자체도 좀 희미해진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필러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콜라겐 주사가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러의 부작용은 줄이고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죠. 필러보다는 이동 가능성도 적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부자연스러움도 적고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임이나 각도에 따라서 어색함 없이 라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콜라겐 주사류는 레디어스, 스컬트라, 울트라콜, 주베룩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필러를 하면 안 되는 부위라는 거는 이런 유형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나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얼굴에 필러를 할 수 있는 모든 부위 중에서 유독 이 세 부위는 만족도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불만족도가 커질 수 있으니 케이스에 따라서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는 필러를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필러를 넣어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타입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병원에 가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필러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러는 적재적소에 적정량을 넣으면 굉장히 가성비 대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시술인데 부작용만 생각하고 꺼리시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